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보고 오시죠. 연일 이어지는 무더위 속에서 도심 속 시원한 피서지로 인기를 끌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정읍천 미로분수 물놀이장인데요. 뿜어져 나오는 시원한 물줄기 속에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김남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하늘 높이치 솟는 시원한 물줄기 사이로 아이들이 신나게 달려갑니다. 얼굴 가득 튀는 물방울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머리 위로 쏟아지는 분수를 맞는 아이들마다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물줄기 사이로 전해지는 시원함에 폭염과 열대야로 지쳤던 일상의 스트레스도 모두 달아납니다. 분수 맞으면서 돌아다니는 게 제일 재밌었어요. 병아리 물총으로 친구 계속 쏘고 같이 재미있게 장난치는 게 재밌었어요. 시원함을 더해주는 물대포 시설에는 아이들의 발길이 이어집니다. 올해는 이용객 편의와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그늘막과 냉방 쉼터가 추가 설치됐습니다. 매일 1, 3회 이상 전체 시설물을 점검하고 있으며 차광막에 대한 루프 그리고 에어바운스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두 위생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물수질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폭염을 잊게 만드는 시원한 즐길거리와 꼼꼼한 안전시설까지 더해진 정읍천 미로분수 물놀이장. 아이들과 가족 단위 방문객들의 호응 속에서 오는 8월 17일까지 문을 엽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나호입니다. 김제시 의원들이 새만금 신항 전체를 김제 관할로 결정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정자 의장을 비롯한 김제시 의원들은 31일 새만금 신항 매립지의 관할권을 둘러싼 지자체 간 갈등에 대해 군산시의회의 행태를 비판했습니다. 또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법과 원칙에 따라 새만금 신항 전체를 김제시 관할로 결정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김제시의회 의원 일동은 결의문을 통해 새만금 2호 방조제 해상에 조성 중인 새만금 신항은 진입도로를 통해 김제시 관할로 결정된 새만금 2호 방조제와 직접 연결되며 동서도로와 스마트 수변도시, 농생명 용지로 이어지는 연계성을 갖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실제 행정 수요 역시 김제권을 중심으로 형성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이회에서는 정부가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을 서울과 지방으로 나눠 세우려는 움직임을 두고 반발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전북도의회는 국립의전원을 남원에 세우고 서울국립중앙의료원도 이전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지역 소식 정명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단상에 오른 윤지용 전북도의원.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을 남원에 하나로 세우고 서울 국립중앙의료원도 남원으로 옮겨야 한다고 촉구합니다. 윤 의원의 제안 설명을 들은 전북도의회는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국립의전원을 수도권과 지방에 나눠 세우는 방안을 검토하자 도의회가 반발하고 나선 겁니다. 남원시는 이미 예정 부지의 절반 이상을 확보했고 2030년 개교가 가능한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남원 의료원을 중심으로 교육, 실습, 수련 체계를 구축하고 국립중앙의료원과 긴밀히 연계된 통합 공공의료 체계를 마련한 것은 국립의전원 설립 취지에 가장 부합하는 추진 방향입니다. 도의회는 채택된 결의안을 대통령 비서실과 국회의장, 보건복지부 장관 등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남원시 주생면과 대강면, 보절면에서는 주민 50여 명으로 클린 농촌반을 꾸려 쓰레기 수거에 나섭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신규 사업으로 다음 달부터 연말까지 운영되며 영농 폐기물 분리배출 교육과 캠페인도 함께 진행합니다. 농촌 지역에 방치된 쓰레기를 수거하고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되는 사업입니다. 고려와 조선 건국 설화를 품은 임실 성수산.
이곳에 자리한 왕해숲 자연휴양림이 여름 휴가철 가족 피서지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휠체어도 편하게 다닐 수 있는 산림 휴양관과 캠핑장, 계곡과 물놀이장에 산림 레포츠 시설까지 갖춰 누구나 머물며 즐길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자연과 문화, 체험이 어우러진 차별화된 관광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관광객이 머물고 다시 찾는 체류형 관광도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특히 다음 달 14일부터 이틀 동안은 잔디광장에서 캠핑과 문화공연이 어우러진 로컬 캠핑 위크도 열립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명기입니다. 전북도의회 임승식 의원은 전북 지역 소나무 재선충병 확산 위험성을 경고하며 전북도의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임승식 의원은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지난해 전북 지역 재선충병 감염 소나무 수가 9,819그루로 전년 대비 4.7배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 같은 가파른 증가세는 본격적인 재선충병 확산 단계로 진입할 위험 신호라고 강조했습니다. 임 의원은 이어 경상북도가 소나무 재선충병 감염목이 4.2배 증가한 뒤 불과 3년 만에 전국 최대 재선충병 피해 지역이 됐다며 조속히 5개년 방제 전략을 세우고 정읍 구절초 공원 등 소나무가 많은 산림을 중점 관리 구역으로 지정해 선제적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임실군 의회가 지난 30일 제353회 임시회 6차 본회의를 열고 열흘 동안 이어진 일정을 마쳤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올해 하반기 군정 주요 업무 계획을 듣고 사업 추진 상황과 향후 계획 등을 논의했습니다. 또한 임실군 의회 사무전결 처리 규칙안을 포함해 모두 9건의 안건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유권자들에게 교통 편의를 제공한 주간보호센터 관계자들이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주간보호센터 대표 A씨 등 5명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A씨 등 시설 관계자 3명은 지난 5월 29일 사전투표일에 차량 3대를 동원해 시설 이용 유권자 20여 명에게 교통 편의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나머지 관계자 2명은 위법 행위를 알면서도 이에 동조하고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계곡에서 물놀이 하던 아이가 바위 틈에 끼어 숨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30일 오후 3시 40분쯤 남원시 산내면의 한 계곡에서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5살 아이는 구명조끼를 입고 물놀이를 하던 중 몸 일부가 바위 틈에 끼어 엎드린 채 물에 잠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소방당국이 심폐소생술을 하며 병원으로 옮겼지만 아이는 끝내 숨졌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전북도민일보 기사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선출을 위한 첫 순회 경선 지역인 충청권 경선 결과에 정치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는 내용인데요. 다음 달 1일 발표되는 충남, 충북, 대전, 세종 등 충청 지역 경선 결과는 앞으로 있을 영남, 강원권 경선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이번 민주당 당대표 최고위원 경선 승부를 결정하는 전북, 전남, 광주 등 호남권과 경기, 서울 수도권 경선에 직접적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인데요. 김민석, 정청래, 송영길 등 새 당대표 후보가 지난 27일부터 충청권 경선에 총력전을 펼친 것도 이 때문이라는 겁니다. 민주당 소속 전북 의원은 30일 당대표 경선이 예측 불허의 상황 형국이다며 첫 경선 지역에서 누가 1위를 차지하느냐는 당대표 선거의 분수령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는 겁니다. 충청권 경선 결과가 7개 권역별로 진행되는 당 지도부 경선에서 확실한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는 촉매제가 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전했는데요. 11일부터 진행되는 전북 경선에 집중하고 있는 도내 정치권 인사들도 충청권 경선이 호남권 경선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신문브리핑이었습니다. 장마가 끝나기 무섭게 폭염이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 집중호우 우려도 여전히 남아있는데요. 이런 덥고 습한 날씨에는 물이 조금만 오래 고여도 도열병이나 탄저병 같은 농작물 병충해가 빠르게 퍼집니다. 그래서 폭염 속에서도 기습적인 호우에 대비를 게을리할 수가 없는데 비가 그친 뒤 48시간 안에 물을 빼고 방제를 서두르는 데서 농사의 성패가 갈린다고 합니다. 정명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9월 이틀 동안 20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진 김제의 한 농콩밭. 비가 잠시 그친 뒤 땅은 드러났지만 잎은 누렇게 변했고 뿌리까지 시들었습니다. 콩알은 곰팡이에 얼룩졌고 쪼그라들거나 썩어버렸습니다. 알맹이가 심으면 다 고사되어 버리는 거예요. 말로 비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수확도 없지 전혀. 이거 팔로도 못해요 우리가. 장마가 끝난 요즘에도 갑자기 퍼붓는 강한 비가 내리고 덥고 습한 날씨 탓에 농작물 병의 우려가 적지 않습니다. 침수 뒤 농가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서둘러 물을 빼는 것입니다. 벼는 잎끝이라도 물 위로 나오도록 서둘러 물꼬를 트고 흙, 앙금과 오물을 씻어내야 합니다. 콩과 고추 같은 밭작물도 밭에 물이 고이지 않게 물을 빼 습해를 막고 빨리 방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비가 그친 뒤 48시간은 병균 확산을 막는 결정적인 시간입니다. 집중호우 뒤에는 잎과 과실 표면에 수분, 상처, 고온다습한 조건 때문에 병균이 빠르게 침투 증식합니다. 이때 48시간 안에 살균 방제를 하면 감염이 본격화되기 전에 억제할 가능성이 크지만 시기를 늦추면 병이 퍼져 방제 효과가 떨어집니다. 과수원에서는 상처 입은 과실은 빨리 제거하고 살균제를 뿌려 2차 감염을 막아야 합니다. 침수된 농기계나 스마트팜 장비는 추가 고장이나 감전사고 위험이 크기 때문에 시동을 걸거나 전원을 켜지 말고 전문가 점검을 받아야 합니다. 플로티비 뉴스 정명기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가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을 남원에 세우고 서울국립중앙의료원을 함께 옮기자는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윤지홍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결의안에는 남원에 하나로 국립의전원을 세우고 국립중앙의료원과 연계를 강화해 통합 이전을 서둘러 추진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도의회는 정부가 수도권과 지방에 나눠 국립의전원을 두려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은 공공 필수 의료 인력의 지역 정착과 국가 균형 발전이라는 설립 목적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도의회는 채택된 건의문을 대통령 비서실과 국회의장, 보건복지부 장관 등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남원시의회 노현희 의원이 국립의학전문대학원 남원 유치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노 의원은 지난 28일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의 국립의전원 부지를 서울국립중앙의료원 옆에 확보하길 희망한다는 발언을 언급하며 정부의 서울 설립 추진은 지역 의료 인력 양성과 국가 균형 발전 취지를 거스르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노 의원은 서남대학교 의과대학이 문을 닫은 뒤 8년 동안 준비해 남원 상황을 강조하며 서울 설치가 강행되면 시민들의 오랜 희생과 기대가 철저히 외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양충모 시장에게 비상 대응 체계를 즉각 가동하고 구체적인 대응 전략과 실행 방안을 시민 앞에 밝혀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노 의원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정부는 수도권 집중 정책을 철회하고 지역 의료 공백 해소라는 설립 취지를 존중해야 합니다. 시장께서는 정부를 설득할 구체적인 논리와 실행 계획을 조속히 시민 앞에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전북특별자치도와 정치권의 공동대응을 주문하며 국립중앙의료원 남원 이전까지 포함해야 진정한 지역 의료체계가 구축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전북도가 제출한 추가 경정 예산안 5개 사업에 121억 원을 삭감 의결했습니다. 예산이 전액 삭감된 사업은 전북권역 통합재활병원 건립 98억 원, 도심형 탄소 플러스 복합공간 조성 15억 원 등입니다. 도정 현안 정책 수립을 위한 연구 용역 예산은 요구액 6억 5천만 원 중 1억 원을 삭감한 5억 5천만 원만 반영됐습니다. 지난 7일 착공된 전북권역 통합재활병원 건립 사업은 이번 예산 삭감으로 난항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정읍 물빛축제가 7월 31일부터 8월 2일까지 정읍천 미로분수와 벽천분수 일원에서 열립니다. 31일 개막식부터 록밴드 국카스텐을 비롯해 3일간 공연도 이어집니다. 이 기간 동안 전자음악 파티와 줌바, 청소년 댄스 공연도 열립니다. 행사장에는 먹거리 판매장과 이동식 음식 판매 차량이 운영됩니다. 시는 안전한 축제를 위해 행사장 주변 일부 구간을 차 없는 거리로 운영합니다. 올해 물빛축제는 벽천분수와
1호 분수를 무대로 물과 빛, 음악이 어우러지도록 준비했습니다. 정읍에서 무도위도 식히고 특별한 여름 추억도 만드시길 바랍니다. 남원에 들어설 것으로 기대됐던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을 서울과 나누려는 정부 구상에 정치권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원내 지도부 회의에서는 국립의전원은 물론 서울국립중앙의료원까지 지방으로 함께 옮겨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는데요. 지역 정치권과 경제계, 시민사회단체도 남원 이전을 공식 촉구하며 반쪽짜리 유치를 막기 위한 움직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정명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책과 주요 현안에 대해 당의 입장을 확인하는 더불어민주당 원내대책회의. 발언에 나선 박희승 원내부대표는 국립의전원의 수련 기능과 연구 정책을 서울에 두려는 정부 구상에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교육시설만 지방에 남으면 지역 필수 의료를 살리자고 만든 기관이 이름만 남게 된다는 겁니다. 현재 서울에는 빅5 병원이 존재하고 빅5 병원의 50% 이상이 지방 환자입니다. 또한 서울에 대형 병원을 짓는다면 환자뿐만 아니라 유명 의사들을 다 빨아들이는 지방의 블랙홀이 될 것입니다. 지방에 이미 부지와 병원, 교통망을 갖추고 오랜 기간 준비해온 곳이 있다며 제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계획과 연계해 서울 국립중앙의료원까지 사실상 남원으로 옮겨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립의전원과 국립중앙의료원을 그런 곳에 함께 두어 교육과 수련, 연구와 정책을 한자리에 묶는다면 국가 공공의료 혁신과 제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의 대표 모델이 될 것입니다. 남원시의회도 시의원 전원 명의로 건의안을 채택해 국립의전원 남원 설립과 함께 국립중앙의료원 이전을 촉구했습니다. 지난 2018년 폐교한 서남대학교 의대 정원 49명을 근거로 이미 부지를 마련하는 등 기반을 다져온 데다 충청과 영호남 일부를 잇는 공공의료 중심지로 성장할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점을 내세웠습니다. 수도권에 집중된 국가 공공의료의 교육, 수련, 연구 정책 기능을 지역으로 분산하고 지역 필수 의료를 강화하기 위하여 국립중앙의료원을 남원으로 이전하라. 시의회는 건의문을 대통령실과 국회 등 관계기관에 전달할 예정. 전북희망나눔재단과 전북상공회의소협의회 등도 정부가 애초 약속한 남원 설립과 국가균형 발전 원칙을 지켜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명기입니다. 고창군 성송면 주민들과 환경단체 회원들이 석산 개발 연장을 불허할 것을 고창군에 촉구했습니다. 성송면 석산개발 반대추진위원회와 전북환경운동연합 등은 29일 고창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들은 1991년 처음으로 석산 개발이 시작된 이후 성송면 계당리 주민들은 고통 속에 생존권을 위협받아 왔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군이 신규 토석 채취를 허가한다면 국민들의 생활 환경 침해에 앞장서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석산 개발업체인 A사는 토석 채취 면적을 확대하기 위한 허가를 신청해 군에 최종 판단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추진위원회는 신규 토석 채취 예정지는 마을에서 불과 240m 떨어져 있어 주민들이 더 많은 발파 소음이나 분진 등에 노출될 것이라며 고창군은 석산 개발 연장을 허가할 것이 아니라 주민들의 건강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읍시는 상동 일대 충정로 골목형 상점가를 정읍시 제1호 공목형 상점가로 지정했습니다. 지정구역은 롯데리아 상동점부터 우리순대국밥까지의 구간과 명륜 진사갈비부터 어시장까지 구간이 포함됐습니다. 충정로 골목형 상점가는 앞으로 온누리 상품권 가맹점 등록이 가능해지며 각종 상권 활성화 정부 지원 사업에도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골목형 상점가는 전통시장과 상점과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일정 구역 내 소상공인 점포가 밀집한 곳을 지정해 상권을 활성화하는 제도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